안녕하세요. 빔3 제7강 유아트 통신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트 통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과 비트바이트 SSH 그리고 시리얼 통신할 수 있는 퍼티나 시리얼 모니터 등이 필요하고요. 준비물로는 빔3 보드, 전원 어댑터, 그리고 컴퓨터와 유아트 통신 연결을 하기 위해서 USB to UART 모듈이 필요한데 3.3V 모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UART 통신하는 테스트를 위한 LED 및 가변저항, 제가 상강에서 사용했던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가변저항, 포텐시오미터, 그리고 이를 연결할 브레드보드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GPIO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UART 쪽 보면은 크게 이제 RX, TX가 두 개가 있는데요. UART-C, RX, UART-C, TX, 즉 15번, 16번 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28번, 19번 핀은 이제 리눅스 자체의 디버깅을 위한 그런 포트로 되어 있어서 연결하면은 이제 이런 시리얼 통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SSH로 연결했듯 이 SSH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시리얼 통신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UART 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UART 통신은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의 약자로 범용 비동기 송수신이라고 합니다. 범용 동기 송수신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좀 잘 안 쓰는 추세라서 보통 UART로 많이 되어 있고요. 직렬 통신이라고도 시리얼 통신, 직렬 통신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병렬은 한 번에 여러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UART는 어쨌든 RX, TX 각각 선만 가지고 하나씩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 즉 직렬 통신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UART 통신이라고 하면은 보통 물리적 회로, 그러니까 UART 통신을 위한 그런 물리적 회로나 IC 같은 장치를 의미합니다. I2C 같은 그런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RX, TX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이중, 반이중, 단방향이 있는데요. 단방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으로 반대편으로 보낼 수만 있는 그런 방식이고, 반이중은 이제 한쪽이 보내고 있을 땐 한쪽이 받기만 하고 또 하는 형식입니다. 반이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무전기입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제 성능이 좋아져서 전이중으로 다 가능한 게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누군가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고 있으면은 반대쪽에서는 듣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다시 버튼을 눌러서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반이중이라고 하고요. 전이중은 이제 RX, TX가 각각 있어가지고 둘 다 송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속도는 2400bp에서 115,200bps 정도까지 다양한 통신 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거는 조금 느린 보드다 하면은 2400이나 4800, 9600을 쓰고, 조금 빠른 편이다 하면은 38400, 57600, 이건 진짜 막 PC랑 연결한다 그러면 이제 115,200 정도까지 사용합니다. 일단 회로도를 보겠습니다. 이쪽에 15번, 16번 RxTX를 각각 USB 모듈에 RxTX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RxTX는 서로 교차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16번은 TX니까 모듈을 RX에 연결해 줘야 되고요. 15번은 RX 핀이니까 모듈의 TX에 이렇게 교차되게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라운드로 접지 연결도 같이 해주고요. 또 이제 받은 신호를 보여주고 입력받기 위한 가변저항이랑 LED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LED는 처음 시간에 사용했듯 GPIO H4번에 연결되어 있고, 가변저항은 ADC 채널 0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GPIO 번호를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리드 O를 보면은 H4번 있고, 아날로그 리드 이렇게 있고, 15, 16번은 핀 H6, 핀 H7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는 ART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GPIO로 사용할 때 쓰고, 시리얼 통신용으로는 이미 내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핀 번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UART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DTB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스 트리라고 해서 이 커널단과 이 실제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한 부분이 이제 시리얼 부분인데요. 붙여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OK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설정이 안 돼 있다면 disabled로 나올 건데요. 그러면 이제 시리얼 쪽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fdt put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DTB에다가 시리얼 스테이터스를 OK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으로 다시 대인지 확인해주고 이 DTB를 적용하려면은 재부팅을 해주면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재부팅 후에 이를 복사해서 물론 저는 이미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보면은 OK로 나올 것이고요. ls dev의 ttys 별을 보면은 아마 ttys 3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3번 핀이 여기 15, 16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UART 통신용 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ty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놓고 sudo stty 다시 f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s3라는 것도 하나의 파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고 125200 즉 속도를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퍼티를 이용해서 COM11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 연결된 USB to UART 모듈의 번호고요. 속도 또한 11번 5200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오픈을 이렇게 해주고요. 뒤에다가 일단 잠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echo test 다음 sudo t라는 명령을 사용할 건데요. t 같은 경우는 이제 이 echo된 부분을 양쪽으로 이제 분기시켜주는 그런 T자 밸브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로 들어온 거를 이쪽 스탠다드 출력으로도 보여주고 이 파일로도 전송하는 그런 양쪽으로 같이 해주는 YZ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tdev ttys3라고 해주면 테스트를 이제 이쪽에도 보내고 여기도 같이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라고 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캣을 이용하면 이제 입력받은 값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abc 이렇게 퍼티에 두고 입력을 하면 이쪽에 이렇게 입력하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터를 하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 덮어 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로 종료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C++로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servo.cpp를 복사해서 UART로 바꾼 뒤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p servo.cpp uart.cpp 그러면 uart.cpp가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UART 클래스를 새로 생성해 줄 것인데요. UART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하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include asm/termbit.h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쭉 내려주고요. 이 unexport 밑에다가 새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UART 괄호를 이제 열고 닫고 뒤에 이렇게 UART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private는 이제 struct terminus to UART term 이는 이제 위에 선언했던 라이브러리에서 terminus라는 struct 즉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는 여러 변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UART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변수들이 필요한데 그 변수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 형식. 이제 struct는 구조체란 걸 의미하고 terminus2는 구조체 이름입니다.
클래스랑 비슷한데 클래스랑 차이가 있다면 클래스는 함수까지도 포함하지만 구조체는 변수들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링은 이제 뭐 구조는 유사하게 진행해 주겠습니다. 디폴트 패스를 해주고 디폴트 패스는 dev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로가 포함될 패스, 그리고 중요 변수인 rate 통시 속도에 해당합니다. 다음 아트랑 스테이터스, 이제 파일이 잘 열렸는지 확인을 위한 것이고요. 퍼블릭으로는 uart로 이제 생성자의 값은 넘버, 즉 이제 시리얼 통신 몇 번을 할 건지, 그리고 통신 속도를 얼마나 할 것인지 받아주고 소멸자도 만들어줍니다. 이 사이에다가 이제 int write string이라고 해서 스트링 형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값을 쓸 때 사용하는 것, 그리고 int형으로 read byte 받아서 읽는 건 똑같이 이제 캐릭터 어레이로 해서 버퍼, 그리고 int 길이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생성자부터 만들어 줄 것인데요. uart 안에 생성자로는 int num, 그리고 int rate가 있고, 패스는 디폴트 패스, 그리고 이제 ttys3였으니까 ttys, 그리고 to underbar string 넘버, 이제 받은 넘버를 스트링으로 바꿔서까지 넣어줍니다. 다음 rate는 입력받은 보드로 넣어주고 파일을 열어줍니다. open 패스를 캐릭터 형태로 이제 바꿔서 넣어주고 rdwr, 이는 이제 읽고 쓰기를 둘 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noctty 딜레이 없이 이제 바로 값을 써 넣는다 라는 부분이랑, 이제 종료됐을 때 혹시 모르니까 프로세스의 제어 터미널 형태로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값을 일단 ioctl fuart tcget2 로, 이는 이제 tcget라면은 저장된 정보를 가져옵니다. fuart의 값을 읽어서 이 uart 텀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앞에 이 end 표시가 붙어 있으면 uart 텀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 주소로 값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정보를 가져와서 uart 텀에 기존 브레이트를 무시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end 연산을 해주고 이제 uart 텀 브레이트를 이제 직접 넣을 수 있게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설정을 몇 가지 해주겠습니다. 이는 이제 8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의미고, 이는 이제 제어 신호를 제어 신호 없음으로 하겠다. 이는 이제 읽고 쓰기 가능한 모드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아웃스피드는 rate로 해주고 인스피드도 rate로 설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 값을 임의로 다 넣어 주었으니까 fuart에다가 tc set2 라고 해서 변경된 정보들을 넣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생성자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밑에다가 이제 소멸자도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멸자는 사실 뭐 크게 해줄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클로즈만 해주면 끝이고요. 이제 특징이라면은 이 ttys가 파일이 계속 열린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소멸자에서 종료된다 라는 점이 다른 이전에 만들었던 GPIO 함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int uart write string은 데이터 받아서 그냥
스테이터스만 바로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넣어주고 F UART에다가 넣고 데이터를 이제 캐릭터형으로 바꿔서 넣고 길이까지 넣어줍니다. 스테이터스를 리턴하는 것으로 라이트 스트링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고요. int UART read bytes에서 캐릭터 포인터형 버퍼 그리고 길이만큼 값을 읽어드립니다. 조금 그냥 마찬가지로 해서 스테이터스 UART 버퍼 어차피 읽어드린 값은 버퍼에 저장돼서 나중에 사용할 거고 리턴 스테이터스 이는 이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만 리턴해 줍니다. 이제 이 밑에 부분이 조금 핵심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일단 서버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서버와 관련된 부분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 패스 네, 여기까지 다 지워주었고요. 일단은 GPIO LED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LED는 431번 이었고요. UART도 선언해 줍니다. UART는 3번 그리고 속도는 똑같이 115,200으로 해주겠습니다. LED를 출력 모드로 변경을 해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밸류는 일단 그대로 두고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UART.WriteString 버퍼는 이제 캐릭터 형태인데 스트링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스트링 버퍼 라고 해주면은 스트링 형태로 바꿔서 들어가게 되고요. 끝에 줄바꿈까지 넣어줍니다. 읽은 다음 read byte로 값을 한번 읽어주는데 이 받은 거를 바로 버퍼에 저장하기보다는 조금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버퍼 2를 10칸의 크기를 가진 버퍼 2를 만들어 주고요. 버퍼 2 그리고 한 5개 정도만 읽겠습니다. 뭐 5개 미만이면은 어차피 끝까지 읽고 종료를 하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읽어드린 값을 제일 처음 값을 봐서 1이다 라고 하면은 led.writeValue를 1로 해주고 1이 아닌 다른 값이다 라고 하면은 를 0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연속적인 실행을 위해서 한 0.5초 정도의 텀을 주겠습니다. 이쪽에서 WQ로 저장하고 나가서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은 z불불 uart.cpp 오브젝트 파일로 uart로 만들어줍니다.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오타는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언되지 않았고 여기 E가 아니라 A가 들어와야 되는데 변경해주고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완료되었으면 바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줍니다. 파일이 잘 열렸고 이쪽에서 이제 값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가변장을 돌리면은 값이 바뀌면서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1이라고 입력하면은 LED가 꺼지고 0이라고 입력하면 LED가 켜집니다. 뭐 10, 10 반복하면서 지금 이게 에코 모드는 없어서 따로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종료를 하면은 이 통신도 멈출 것이고요. 퍼티는 이제 위 클릭해서 이쪽에 리셋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그냥 있던 메시지가 다 초기화됩니다. 그럼 이것을 와이어링 파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와이어링 파일은 adc 언더바 와이어링을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로 adc wiring.c를 uart 언더바 wiring.c로 복사를 해주고
와이어링을 열어줍니다. 이쪽에도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 사용할 건데요. include wiring serial.h가 됩니다. 이쪽에다가는 int ed는 16번이 되고요. value int fd는 이제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뭐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파일 묘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 썼던 이제 뒤에 썼던 뭐 fread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둔 채로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버퍼도 이제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버퍼는 일단 10칸짜리로 하나 만들어주고, LED를 쓰니까 팀 모드로 LED를 아웃풋으로 선언해주고, FD는 시리얼을 이제 열어줍니다. TTY S3. 그 다음 통신 속도를 넣어주면은 시리얼을 여는 함수가 완성됩니다. 이 안에다가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value를 이제 버퍼에다가 캐릭터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sprint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갈 버퍼 그리고 들어갈 양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뒷부분은 이제 프린트 문이랑 똑같습니다. value 값을 받아서 rn을 붙여가지고 버퍼에다가 저장하겠다 라고 되고요. 시리얼 put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제 시리얼 통신을 쓸 수 있습니다. 파일에다가 버퍼 값을 쓰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시리얼 오픈했던 이 파일에다가 버퍼 sprintf로 만든 버퍼를 값을 쓰는 게 완성됩니다. 이 밑에는 이제 시리얼 값을 읽어볼 텐데요. 읽는데 바로 읽는 게 아니라 시리얼 데이터 avail 함수를 쓰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시리얼 데이터를 읽어드릴 값이 있느냐, 버퍼에 들어오는 새로운 값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요. 들어온 값이 없으면 마이너스, 들어온 값이 있으면은 해당 바이트 수만큼 값을 리턴합니다. 즉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뭔가 값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들어온 거를 시리얼 get 캐릭터라는 걸로 이제 받아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리턴 형태는 int로 돼 있으니까 int로 버퍼 2번을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get 캐릭터는 이제 하나의 문자만 읽어서 리턴을 해주고, 버퍼 2는 이제 이 값을 받아줍니다. 받은 값을 한번 출력해 줍니다. %c라고 하면은 값을 이제 캐릭터로 출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r 줄바꿈을 해주고 버퍼 2를 같이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버퍼 2가 1이다. 근데 1은 이제 캐릭터형인데 버퍼는 인트형이기 때문에 임시 형변환을 넣어줍니다. 여기 int를 넣어주면은 이 1이라는 문자가 int로 바뀌어서, 임시로 바뀌어서 버퍼 2와 이제 이 조건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따로 컴파일 에러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 1이라고 나오면은 디지털 라이트 LED의 하이, 즉 LED를 켜도록 만들어주고, 아니다 라고 하면은 디지털 라이트 LED 로우로 해줍니다. 딜레이는 한 300 정도로 놔두고 ADC는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저장 종료 후에 컴파일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뭐 컴파일은 특별한 거 없이 뒤에 와이어링 파일랑 스레드 RTM 크립트 정도만 넣어서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붙여놓고 컴파일 에러 없이 진행이 잘 되었고요.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현재 값이 이제 이렇게 ADC 값이 잘 들어오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숫자를 넣으면은 이제 프린트 하는 것도 넣어놨으니까 캐릭터 형태로 이렇게 값이 들어오고, 이거에 따라서 LED가 켜지고 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로 종료를 해주고, 그럼 이렇게 이제 UART 통신을 이용해서 컴퓨터랑 통신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